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진 사퇴 요구에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더니 그러면서 여전히 참사와 사고를 혼동해가면서 발언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역시 헬로윈 대책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취임 4개월 차 구청장이다 라면서 얼버무려 또 한 번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취임 4개월 차라는 게 무슨 변명이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참사 당시 인력 배치가 부족했다는 의원 질의에 감락역에 하루 다니는 인파가 13만 명이라고 발언해 부적절한 비교라며 질타받았습니다. 12구 참사의 무거운 의미를 아직도 모르는 걸까요? 상처만 남기는 엉뚱한 말들이 너무 자주 들립니다. 11월 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추워. 완전 겨울 날씨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안전해. 렉스턴이 지켜줄 테니까. 11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1.9% 초저리로 고금리 시대에도 안심. 출고가 빠르니까 내년 개별 소비세 인상에도 안심. 올겨울 대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신차 구매 지금이 딱 좋은 이유는 아직 개별 소비세 혜택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QM6부터 컴팩트 앤 퍼펙트 SM6, 트렌디한 XM3까지 30% 절세 혜택은 바로 지금.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상담하세요.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11월 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죠.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달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영주시 박남서 시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에 뜬 달 42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 기간이 지난 토요일로 끝났고 그동안 자제 양상을 보이던 여야 간의 정쟁이 조금씩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 및 중간 책임자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책임 크게 정무적 책임이 있고, 파면, 정직, 감봉과 같은 이제 징계 책임이 있고요. 형사적 책임 정도 있겠는데 오늘은 형사 책임 가운데에 직무유기죄에 관한 그 정확한 의미를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직무유기죄는 형법 제122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그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일단 주체는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항이 없는 이상은 공공기관 직원이나 일반 사기업 직원 등은 이제 이런 비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의 행위를 두고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하느냐라고 판단할지 그것입니다. 이제 공무원이 일을 많이 잘못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면은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 네. 또 뭐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들도 너무 일을 이래 하면 되느냐,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일단 그 일상생활 속의 직무유기와 달리 형법상 범죄가 되는 직무유기죄는 그보다는 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그 점을 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2022 6월 30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사례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말씀 주셨듯이 한 4개월 전에 나온 좀 최신 따끈따끈한 판례인데요. 네. 뭐 앞으로도 안영진의 캐도 앞부분 최신 판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충실한 방송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게 뭐냐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 피고인이 2017년경에 강화군에 있는 중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어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근무하면서 사회과목 수업을 담당했는데요. 네. 그 11월 17일까지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였다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 기간 마감날이 11월 17일인데 요 3일 전인 11월 14일에 이제 중3 학생들의 이제 2학기 사회과목 시험 답안지를 이제 받았습니다. 시험을 친 답안지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검사가 보기엔 본인 퇴직 날짜가 2017년 11월 17일까지 3일 남았으니까 그 안에 채점을 하고 점수 확인을 완료해서 근무기간 종료할 때는 학생들의 답안지하고 채점 결과를 학교 측에 인계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래야 학교 측이 중3 애들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중학교 석차 연명부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데 이제 그런 직무상 의무가 있다라고 봤는데 네. 이제 불행히도 이분은 그 퇴직한 이틀 전이죠. 2017년 11월 15일경에 중학교에서 무단이탈 해버렸어요. 아무리 기간제 교사여도 그렇죠. 예, 그 이틀 남았는데 뭐 무단이탈 해보고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안 받아버리고 그리고 학생들의 답안지와 채점 결과도 인계하지 않았죠. 그래서 검사는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학생들의 사회과목 성적이 상출되지 않게 해서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석차 그 작성도 불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성적 관련 답안지를 그래도 3일 전에 자기 근무 기간 3일에 받았으면은 채점을 하고 결과를 인계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가버렸으니까 선생님이 학교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화도 나고 그래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괘씸해서 고소고발까지 해버린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이제 1심에서는 또 무죄가 났고요. 무죄예요. 2심에서는 유죄가 났는데 그 정도로 이제 1심, 2심에서 치열한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결국 무죄가 났습니다. 이제 뭐 일례로 그냥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참 선생님이 그냥 안 나와버린 건데.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는 저희가 그렇잖아요. 예, 참 이게 많이 나쁘죠 이게. 예. 근데 직무 유기적으로 처벌한다는 게 이제 쉽지 않다는 일례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대법원이 이제 직무 유기죄는 뭐냐라고 설시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천천히 읽어드리면 네. 직무를 유기한다는 게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 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냥 성실 의무 게을리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네. 직장을 무단 이탈했다든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라고 했죠. 결국 추상적인 그런 성실 의무가 아니라 불이행이 네. 아니라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요래 하면서 따라서 이제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으면은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기준을 일단 말씀한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사안에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대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피고인이 이제 채점할 답안지 받은 게 이제 그 퇴직 3일 전인 11월 14일인데요. 그 학사 일정상 성적 처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마치기로 한 예정한 날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일주일 뒤인 24일까지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학사 일정에 비춰보면은 그 17일까지 그 근무 기간이 그때까지 채점을 마쳐야만 뭐 최종적인 성적 산출 업무가 가능했지
실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등의 이유로 이제 물론 피고인 자신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정도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만일에 근무기간 안에 채점 마치지 못하면 성적 산출 업무가 불가능했다면 그게 분명했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은 이제 어떠한 그런 행위가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느냐. 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많이 불성실했는 거는 도덕적 비난이나 징계 책임 변론으로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우리 이태원 참사로 돌아오면요. 용산 관련 각종 기관장들이 현재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습니다. 네. 불성식 무능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비난이 가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적어도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불성실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 이탈이라든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 기능 저해하고 등등의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도 이런 직무유기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금 난관이 있지 않나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을 잘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직무유기죄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이게 엄격하게 인정한 측면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도 이걸로 입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과실치사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용이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경찰 내부 문건 등 여러 보고서에서 할로윈 당일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고를 예견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경찰이 현재 이인재 전 용산경찰서장이죠. 직위 해제됐는데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현재 입건해서 수사 중이고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유미진 총경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입건했지 직무유기로 입건했다는 건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건 직무유기죄였던 입건할 때 그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네. 좀 더 용이한 과실치사상으로 쫙 입건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좀 다시 여기서 좀 하나 짚을 거는 국민들께서도 보시지만 지금 경찰의 어떤 부적절한 어떤 처사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했는데 왜 조직적인 경찰의 문제에 대해서 왜 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왜 그러냐 하면은 최근에 검수완박법이 되면서 검찰이 경찰에 대해 이런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려서 이게 조금 이상한 장면이긴 합니다. 스스로의 범죄를 스스로 기관이 수사한다. 이런 좀 약간은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말았는데요. 여하튼 그런 이제 개정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검찰은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참사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좀 여실히 보여준 점인데요. 산풍 참사나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그게 오래전 이래서 지금은 괜찮겠지라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셨는데 아직도 안전에 대해서 우리 매뉴얼이 없고 발생해서도 우왕좌왕했다는 걸 보면서 이제는 좀 사건 원인 규명을 하고 아울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데 정치권이 좀 옳게 노력해 주시기를 좀 전 시민이 바라고 있고 지금 안 그래도 개 파양 문제 이런 걸로 또 싸우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대결할 게 아니라 정말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참 많이 와닿네요. 그리고 저희가 법리적인 문제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구나. 우리 쾌도난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달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영주시에서는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도 열렸고요. 그래서 영주시 박남서 시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서울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이번 참사 바라보시는 마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텐데요. 네. 어떤 말로도 부족하겠지만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께 아픔을 공감을 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사고 소식을 접한 후 영주시에서는 가장 먼저 시민 피해 사항에 나섰는데요. 영주 시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영주시에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영주 사과축제를 개최했습니다만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 30일 행사장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토록 했습니다. 또 이태원 사고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 음악 공연과 폐막식을 비롯해 예정되어 있던 공연 행사를 모두 취소를 하고 사과 홍보와 판매 위주 행사로 축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예. 주최차가 없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에도 시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관련 규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다시 한번 이번 이태원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고 이번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이하셨는데요. 소감과 그간의 성과도 궁금합니다.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선비 품격 도약하는 영주를 민선 8기 시정 목표로 정하고 영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정신없이 매진해 왔는데요. 어느덧 100일이 지나도 가니 감회가 새로 느껴집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시민들의 소리를 더 가까운 곳에서 듣기 위해 19개 읍면 동마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했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선 8기 영주시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 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에 지역 경영 방식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인허가 혁신, 기업 지원실 설치, 관광개발 전담팀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가시적인 효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9월에는 선비 세상 개장을 통해서 선비도시, 역사도시 영주를 알렸고 10월에는 영주세계 풍기인삼 엑스포를 개최해 112만 명이 영주시를 찾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초석을 잘 다져서 민선 8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00일 동안 많이 바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림이 막 그려지는데 네. 지난달 23일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폐막을 했죠.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의 성과와 의미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는 영주 지역의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국제 행사였습니다. 그만큼 의미도 크고 기대도 컸는데요. 모든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것은 물론 영주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크다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경제 효과를 짚어본다면 행사장을 비롯해 지역 주요 관광지에 112만 명이 방문을 해서 생산 유발액 1,736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7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 엑스포 기간 동안 미국, 호주 등 9개국을 상대로 3,150만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450억 상당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1,87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수출 협약 500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 1,000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실적으로 각각 목표 대비 630%, 또 189%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인삼 수출과는 또 별개로 영주 지역 농특산물 해외 판로 개척을 영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수출 상담회를 통해 44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을 하고 1,600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산 판매와 지역 상품권 증정 이벤트 등을 통해서 영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톡톡히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영주는 고려인삼의 시베지로서 역사성을 안고 있는 곳으로 인삼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축되었던 국내 인삼 산업이 세계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정말 인삼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인삼이 영주 여기가 제일 유명한 곳이 아닌가 정말 자부심이 대단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도 자랑스러운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영주의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사실 우리 인삼의 우수성과 효능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은 네. 아직 전통 산업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식품으로서만이 아니고 미용, 헬스, 의료, 바이오 등 여러 산업과 연계해서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등 인삼 제품의 세계화를 도모해 나아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영주시는 인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삼 전용 생력화 공기계를 지원을 하고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등 풍진삼의 품질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세계 엑스포라는 메가 프로젝트를 치러낸 영주시는 이제 성공의 경험이 새겨졌습니다. 풍진삼이 가진 잠재력과 초대형 행사를 치러낸 경험치가 쌓여 영주의 농업과 관광, 경제 등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새로운 힘이 생긴 것이죠. 이번 엑스포를 도약해 삼아 영주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는 취임 직후 임기 내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임기 내 예산 1조 시대를 달성했다는 것은 네. 영주의 새로운 영주 경제 부흥기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마 임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아마 내년도 23년도 예산의 연말이 아마 1조가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후년에는 연초의 예산이 1조 이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또 이러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예산 1조 시대를 열어 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의식의 변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간부 공무원을 시작으로 전체 공무원의 의식 변화를 독려를 하고 취임 직후부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곧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저 또한 취임 이후 국회의원과 국비 확도 대책회의,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 국회 방문 등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무원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을 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업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를 확실히 구분하여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예산 1조 원 시대 정말 아주 가깝게 열리겠구나. 바로 목소리부터 달라지셨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예. 내년 연말 내후년이면 벌써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만큼 열정적으로 달려가시는 만큼 같이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보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인센티브도 확실히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분명히 약속을 지킵니다. 정말 믿고 따르면 되겠다. 우리 영주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반면에 또 문화관광 산업을 키우는 게 일자리 확보와 또 청년 인구 증가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산업을 키우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또 청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겁니다. 영주는 지금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가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KTX 이용 개통을 통해 1시간대 생활거리를 연대 이어서 서울역 연장 운행과
동서해당 철도의 조기 추진에 힘쓰겠다 말씀을 드리고 기업도시, 관광경제도시 영주를 위한 인프라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27일에는 SK 스페셜티의 지역공헌 사업인 영주 경제속으로를 통해 소셜 벤처 기업들과 성장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지난 9월 준공된 청년 교류 공간에서 청년 창업자를 육성을 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년 스타트업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민선 8기 앞으로 해나갈 과제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향후 또 다른 시정 운영 방향과 계획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선 8기 영주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단연 경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주 경제 부흥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기업인 SK 스페셜티를 비롯해 베어링아트 신규 투자와 지역의 청년을 비롯해 영주 시민 채용 확대에 힘쓸 방침입니다. 관광산업을 이끌어 꿀떡 없는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 투자 유치와 함께 문화관광 분야의 발전 또한 이루어 나고자 합니다. 네. 영주댐 레포트 시설 조성,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영주 랜드마크 공원 조성, 골프장 개발 등 체험 관광 산업을 육성을 하고 안양기념공원, 잠호소 복원 건립, 근현대 기록관 건립 등 문화자원 개발과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 기반 조성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새로운 영주의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시장님. 예. 한때 우리 영주는 20만 명이 육박했지만은 지금은 10만 명 수준으로 반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주의 새로운 부흥기 함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감소, 청년 인구 유출 등 시대적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힘써서 생기 넘치는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엑스포처럼 선비 정신이 살아있고 인성이 반듯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영주의 위대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남서 영주시장 연결에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